예, 잘 보여요. 아, 그래요? 아, 기록할 때요. 아니, 기록할 때는 이제 마이크 켜진 사람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어? 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화면에 비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갤러리가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사용법을 완벽하게 제가 숙지를 못 해가지고, 대충 자주 쓰는 것만 숙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완벽하게 알질 못해요, 제가 지금. 제가 그냥 지난주는 월요일 한라산 가는 바람에 근데 정작 한라산 안 가고 그냥 제주 여행을 해서 시간상으로는 주민문화를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한라산 계획하고 갔었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갔었기 때문에 어, 진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2주 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민문학을 들고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음,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근데 한라산을 뭐 일행들이 좀 버거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높은 산을 자주 가는 거는 운동이 아니고 혹사를 시키는 거다. 무릎이 아마 나갈 것이다. 이렇게 겁을 자꾸 줘서 한라산 등반을 조금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제주도 갈 때는 오름이나 제주 올레길이나 이런 쪽으로 좀 행사를 좀 돌렸으면 하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7시가 됐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그 스톱하면 지혜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함께 할 텐데 이거는 제가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어, 그 주제를 갖고 각 대학에서 그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각 대학에서 그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대학 초년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어, 영상 강의를 몇 번 듣고 나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서 이건 꼭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정했고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이제 영감을 준 거예요, 저한테. 그다음에 제가 이런 내용의 강의를 몇 개 듣고 느낀 게 뭐냐면 진작에 내가 이런 스킬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대인관계가 조금 더 풍성해졌을 거예요. 또 제가 뼈 아프게 생각하는 몇 가지 실수를 아마 하지 않고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인간하고 이제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뭐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제 누군가에게 의존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독립성, 자기 객체 인식, 자기의 독립을 굉장히 원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독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혼자 못 살기 때문에 또 의존을 하게 돼요. 상호 의존.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의존할 때는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죠. 근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약육강식 맹수 사회에서 살아가는 뭐 사슴이라든지 뭐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동물은 처음에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뭐 한 걷기까지도 벌써 3, 4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의존에 있다가 본인이 독립을 하려고 막 하죠.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춘기도 겪고 자기의 개체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막 부정하는 반응. 근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한 개체로서 인정을 하게 되면 어, 또 사회성을 발휘를 해야 돼요. 상호 의존하게 되죠. 자기 혼자만은 못 사는 거죠. 이거는 인간과 동물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인간하고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근데 인간도 동물이었던 기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뭐 1억 5천 년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인간들이 어떤 문자를 발명하고 문명을 갖게 된 것은 불과 10,000년도 안 되거든요. 신화 역사까지 다 끌어와야 이제 뭐 10,000년이 되는 그런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역시 동물로 있었던 기간이 더 길어요. 인간으로 있었던 문명을 갖고 인간으로 있었던 기간은 아주 그 수많은 시간에 찰나에 불과하죠. 그래서 인간도 기본이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반응하는 것이 때때로 동물하고 똑같은 동물 수준뿐이 안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을 하면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음, 인간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7가지 습관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어떤 말을 들었든지 어떤 행동을 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멈추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그럼 결과가 동물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안 되는 거죠. 동물 수준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칫 우리는 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간도 동물로 있었던 세월이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동물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문명을 받고 교육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반응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그 대응을 어떻게 해서 대응할 것이냐 이 선택하기까지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이 대응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동물과 다른 인간의 권리,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건을 딱 어떤 말을 들었거나 어떤 사건, 환경이 만났을 때 일단 개인적인 승리를 위한 생각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주도적인지 나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주도적인지 이 부분은 바로 내가 주도적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잠시 멈춘 것만 해도 굉장히 주도적인 겁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고 내가 대응할 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것도 굉장히 주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설정한 목표, 그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사건, 지금의 말, 지금의 환경이 나의 목표와 부합되는지, 나의 목표에 혹시 방해가 되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세 번째는 지금 사건이 나한테 중요한 건지, 지금 시급하게 중요한 건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건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뭐 반응 선택도 안 하겠죠. 이건 뭐 그냥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하고 그냥 음, 아무 사건도 아닌 것처럼, 아무 말도 안 들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겠죠. 이게 이제 내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나 혼자만의 독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독립성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상호 의존적인 사회성,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반응하려고 한 선택이 음, 상호 이익이 되는지, 그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는지, 어느 일방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방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동물의 선택이에요.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청을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왜 그런 반응으로 날 대했는지, 왜 그 사람은 이런 환경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설사 안 되더라도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까닭은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과연 나의 미래, 우리 나와 함께 상호 의존적으로 있는 사회를 이루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시너지가 있는지 그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동물 같으니 인간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어,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고 동물적인 반응을 안 하고 반드시 생각하고 최상의 선택을 이뤄내는 이런 방법을 최상의 유지를 하려면 건강해야 돼. 심신을 단련해야 돼.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경우 있어요. 술을 안 먹는 사람들 뭐 건강 문제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적지 않은 경우 술을 먹으면 내가 실수를 하더라. 이거는 이 반응하는 방법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즉각적인 대응, 동물적인 대응만 하기 때문에 술을 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종교에서 또 술을 권하지 않는 음식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런 주도적이고 뭐 나의 목표와 부합되는지 이게 중요한 사건인지 서로 이익이 되는지 그 사람은 왜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 경청, 시너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 음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건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환경, 어떤 행동을 봤다, 상대방의 행동을 봤을 때 바로 생각 없이 바로 반응하는 것은 동물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 사항에 끼워 맞춰 봐서 여기에 다 어긋나지 않는 판단이다. 내가 반응하는 것이. 그랬을 때 대응을 하는 선택을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근데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습 사항을 몇 개 했어요. 좀 치졸한 문제지만 친한 형제 라인이 막 나를 험담하고 다녀. 나를 막 우리 뭐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룹에서는 아예 입회원서를 받을 때 회원 가입시킬 때 금지 사항에 이걸 집어넣는다 그래요. 절대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기 이걸 집어넣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뭐 이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그 서로를 피곤하게 하고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룹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사람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 뭐 동창 사회도 있고 동문 사회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이렇게 됩니다. 가족끼리도. 그래서 지적하는 거죠. 뭐 그 험담이 진실이 됐든 거짓이 됐든 지적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이 친한 형제라니 나를 예를 들어서 험담하고 다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랬을 때 나의 반응, 바로 뭐 그 사람하고 가서 뭐 멱살잡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극히 동물적인 행동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나에 대해서 그런 험담을 갖게 됐는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어떤 다른 행동으로 저 사람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닌지 알아보려는 시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내가 나의 반응이 이렇게 알아보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똑같이 험담하거나 심지어는 뭐 동물적인 행동으로 바로 와서 멱살잡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방법, 저런 사람은 내가 상대를 안 하겠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동물적인 반응만 보인 거죠. 우리는 또 종종 살다 보면 가족들하고 이제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괜히 막 가족이 짜증 부릴 때 있어요. 아이들이 짜증 부릴 때도 있고 우리가 잘할 때는 또 엄마가 막 나한테 짜증 부릴 때도 있고 그때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 동물적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아기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춘기를 겪게 되는데 그 사춘기 때 특히 동물적인 반응을 많이 해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러면 그런 환경을 만든 주체 세력도 주체자도 굉장히 힘들지만 다른 사람, 가족 구성, 그 조직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짜증을 부리는지 대화를 통해서 그를 이해하려는 그의 입장에 서보는 그를 배려하려는 그런 내가 반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막 갑질을 부려요. 근데 이 소비자가 왜 저런 갑질을 부리는지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상황은 이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 습관에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소비자가 갑질을 부리는데 왜 그 사람이 갑질을 부리는지 알아보려는 노력.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소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대하는 반응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것이 주도적인지 내 목표하고 부합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지 그 소비자하고 이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지 상호 이익인지 원인은 파악됐는지 결국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이런 것에 부합을 해서 뭐 중요하지도 않다. 뭐 시너지도 안 일어난다. 내 뉴스킨 사업 목표에 저런 소비자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뭐 내 인생을 밀어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싱킹을 했을 때 모든 반응을 바로 대응하지 않고 스톱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도 역시 나의 노력에 비슷한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톱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반응하기 전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반드시 한번 그 생각을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예, 대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 생활을 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체력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신 분들은 명랑하게 돼 있어요. 항상 유쾌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운이 들어오는 거죠. 모든 기회는 사람이 가져다 준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동물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좋아해요. 항상 명랑하고 항상 유쾌하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동물적인 반응으로 서로 감정 대 감정이 대립되거나 이런 과정을 절대 만들어내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감정 노동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감정 노동이에요. 이 감정 노동에서 승리를 하고 이 감정 노동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이 작업은 가장 결정적인 습관화 시켜야 된다. 어떤 환경, 어떤 말을 들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동물적인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반드시 싱킹,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상의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한다면 아마 뉴스팀 비즈니스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개인의 인생 성공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가정 교육을 강의를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들었더라면 아마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몇 가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후회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저처럼 후회하는 일 만들지 마시고 반드시 스톱하고 싱킹, 그다음에 최상의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인간적인 과정을, 동물적인 반응이 아닌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그 지혜를 갖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주제로 이걸 삼았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팅 하시는 분들도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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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나와 지금. 말씀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나와요. 나오네. 네, 이제 공유 중지를 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